아니 한국에서 우릴 거부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여기 한국을 여행하려던 한 태국인 여성이 자신의 나라를 거부하는 한국의 만행에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의 코사무이에 위치한 사라바디 풀 스파 리조트에서 호텔 관리자로 있는 말리라고 합니다. 저희 호텔은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오는데 특히 중국과 한국인이 많이 찾는 곳이죠. 최근 한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와 취소 요청이 빗발치는 가운데 저의 의견을 나눠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경험이 있던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지금의 상황인데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지 한국 정부를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알게 되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고 원망의 화살은 태국 정부를 향하게 되었죠. 제가 일하는 사라바디 리조트는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태국 수라타니주의 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저렴한 물가와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으로 많은 신혼부부의 여행지로도 유명합니다. 제가 일하는 코사무이 섬뿐만 아니라 태국은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 금액이 국내 총생산의 약 12%가 될 정도로 관광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작년 한 해 2천만 명의 해외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했었고 해외 학생들의 방학 기간에는 방문객 수가 엄청 증가하기도 합니다. 드라마 영화 촬영지로 인기를 얻으면서 여러 편의 외국 영화가 촬영이 되었고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큰 규모의 영화 제작을 하면서 태국에서 지출 금액이 400억 원에 달하기도 했죠. 많은 분들이 태국하면 피피섬을 떠올리실 텐데 디카프리오 주연 영화 더 비치의 촬영지로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와 고운 백사장을 가지고 있는 이곳은 오래된 기암절벽이 있는 멋진 곳이죠. 하지만 몇 년 전 급증한 관광객으로 인해 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마야베이 해변은 출입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출입 재개 이후에도 관광객으로 인한 오염 문제가 생기면서 대부분의 산호초가 파괴되며 다시 폐쇄를 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관광객을 상대로 배에 태워 관광을 시켜주는 일을 했던 종사자들은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태국 정부에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었죠. 얼마 전에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하기도 했고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산호 백화 현상이 나타나 시리낙 국립공원 산호 지역이 일시 폐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산호의 백화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잠시 말씀드리자면 산호에 붙어서 공생하며 영양분을 주고받는 조류가 갑작스런 수온 상승으로 인해 사라지면서 산호초 표면이 하얗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심한 경우 산호 자체의 죽음으로 이어져 생태계 교란으로 산호초 지대를 황폐화시키게 됩니다. 오염되는 바다를 볼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아요. 태국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광을 오시는 분들의 도덕적인 행동이 뒷받침된다면 좀 더 괜찮은 환경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희 가족이 모두 호텔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동향은 우리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희 동생도 다른 호텔의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고 엄마는 동생이 일하는 호텔의 조리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로 돈을 벌고 있다 보니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언제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나 한국이나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과의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 관광객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 번은 중국인 관광객의 몰지각한 행동에 혀를 내두른 적이 있었는데요. 어디를 다녀오신 건지 신발에 진흙이 많이 묻어 있었고 저희는 정중히 흙을 제거하고 입실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는지 들은 척 만척하면서 그냥 들어가더군요. 동행한 가이드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내 신발 때문에 방이 더러워지면 나중에 너희들이 청소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우리가 지불한 금액에는
이 모든 서비스가 들어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중국에서는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들이 오는 날은 호텔 전체가 떠나갈 정도로 시끄럽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기도 했어요. 호텔 수영장에서 밤늦도록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데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가니까 조금만 조심해달라는 부탁을 해도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런 단체 손님들은 낮에는 짜여진 관광 코스를 돌기 위해 나갔다가 저녁에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돌아오는데 3박 4일 머물면서 단 하루도 조용한 밤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체크아웃을 하고 나간 뒤 객실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을 정도로 지저분했고 호텔 청소 직원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여러 번 데이고 나더니 자기는 절대로 중국에 여행조차 가지 않을 거라면서 중국을 혐오하기도 했어요. 청소 직원의 말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머물고 간 객실 문을 열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중국인 특유의 채취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 상황에 욕실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채 그냥 나가버리고 먹다만 음식 쓰레기를 그대로 바닥에 버려놓는 건 예사였죠. 호텔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이 제공이 되는데 그들은 항상 모자라다며 여러 개를 더 달라고 요청했고 사실 추가로 구매를 해야 하는 것인데도 너무나 당당하게 공짜로 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물품들을 사용한 흔적은 없고 물건은 모조리 없어지는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수건이나 가운 그리고 커피나 티 종류도 싹쓸이해가는 등 정말 크고 무거운 것 외에는 다 들고 가버렸죠. 이런 개념 없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하고 싶진 않지만 워낙 중국인 손님이 많이 오고 호텔 매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죠. 중국인만큼이나 많이 태국을 찾아주시는 관광객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단체보다는 신혼부부가 많이 오는데 신혼부부 서너 쌍이 같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한국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된 계기는 서툴지만 태국어로 인사를 건넨다는 거예요. 여행 오기 전 미리 간단한 태국어를 배워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태국어로 안녕하세요를 말할 때는 성별에 따라 발음을 다르게 해야 하는데 여자가 말할 때는 사와디카 그리고 남자가 말할 때는 사와디캅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 인사말을 익히고 계시더라고요. 저희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해주실 때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예의 바른 한국인들에게 한 번 더 눈길이 가기도 한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가이드도 보통 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이드 역시 친절하고 본인이 모시고 온 분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꼭 빼먹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의 독특한 점을 호텔 조리사로 일하시는 어머니에게서 들은 게 있는데요. 조식을 드시러 오시는 한국분들은 대부분 작은 사이즈로 포장된 김치와 고추장을 구비해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명만 그런 거였다면 엄마도 몰랐겠지만 한국인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셨어요. 한 번은 궁금해서 물어본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인 관광객은 외국에 나오면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이 많고 김치나 고추장을 현지 음식에 곁들이면 그나마 잘 넘어간다면서 가방에서 김과 즉석밥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정말 특이했던 게 밥은 태국에서도 많이 있는데 왜 가지고 오셨냐는 질문에 태국의 밥과 한국의 밥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셨대요. 한국의 밥은 찰지고 쫀득거리는 식감이 있지만 태국의 밥은 찰기가 전혀 없고 풀풀 날리는 것 같다며 먹은 것 같지 않다고 하셨죠. 어떤 식감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라면은 무조건 들고 와야 하는 음식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머물고 간 객실에는 항상 컵라면 용기가 있었거든요. 그 종류가 다양해서 놀란 적도 있는데 한국의 라면은 전 세계에서도 유명하다면서요. 가장 많이 보였던 용기에는 신라면이라고 적혀 있었고 라면 용기부터 빨간색인 게 아주 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이 머물다 간 객실은
대체로 잘 정리를 해놓고 퇴실을 하였고, 특이했던 점은 쓰레기를 분리를 해서 모아두었다는 것이었어요. 종이류와 병캔을 각각 분리해 놓았는데 사실 태국에서도 분리수거를 하도록 권고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어찌 된 일인지 외국까지 와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놓는다니 놀랄 수밖에요. 알고 보니 한국은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진행하고 있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모두 동참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분리한 쓰레기를 내놓는 요일을 정해서 해당 요일에 맞는 종류의 재활용품을 집 앞에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엄청 귀찮은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다들 지키고 사는지 솔직히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호텔에서 일하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가까운 동아시아 나라라는 것, 그리고 한국 전쟁 때 태국 군대가 파병이 되었다는 것 정도예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이 회원국들에게 파병을 요청했을 때 미국 다음으로 빨리 응했던 나라가 태국이었죠. 3년간 태국군은 전쟁 중 3,560명이 참전하여 전사 129명, 부상 1,139명의 희생이 있었고 이후에도 22년간 한국에 주둔하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최초로 한국에 파병된 태국군 부대를 이끈 사람이 보리분이라고 하는 대령이었는데 22년 후 그의 아들인 음삭소령이 부대를 이끌고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읽은 책에서 보았던 내용인데 한국을 기억할 수 있었던 한 대목이기도 했답니다. 이렇듯 한국과 태국은 인연이 깊은 가족과도 같은 나라죠. 하지만 최근 태국에서 한국을 보이콧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호텔에도 연이은 한국인 관광객의 예약 취소 사태가 벌어지면서 무슨 일인가 했죠. 하루는 SNS에 올라온 소식들을 보고 있는데 한국에 관한 내용들이 순식간에 화면을 가득 채웠고 온갖 부정적인 내용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태국인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리면서 단순히 한국이 태국을 부정한다는 의미로 대부분 사람들이 받아들인 모양이더라고요. 한국 여행을 거부하는 운동으로 번지면서 소셜미디어에는 밴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유행까지 하게 된 거죠. 한국에 입국하려다가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한 태국인들은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항공료와 숙박비 등 비용이 발생하고 큰 손해를 보았다면서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태국인들은 한국에는 꿈의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태국보다 몇 배의 수입을 벌 수 있는 한국으로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합니다.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기 전에는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고 왔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에 머무르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유명 인플루엔서들이 선동을 하면서 태국인들은 한국의 이런 처사에 불만을 표출하였고 한국으로 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보이콧 운동을 하며 한국 대신 중국이나 일본으로 눈을 돌렸다는 기사 내용도 있었어요. 실제로 중국의 저렴한 물가와 일본의 엔화 약세 등 한국 여행보다 더 괜찮은 선택지라며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태국 여행협회 부회장의 말도 이런 사태를 거들었는데요. 한국에는 관광 명소가 없다면서 중국이나 일본을 가라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덧붙여 한국의 명소는 인기 영화나 넷플릭스에 방영된 K 콘텐츠를 통해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명소라고 볼 수가 없다며 중국과 일본의 더 많은 명소와 훌륭한 전망, 놀거리가 풍부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곧바로 한국에서는 부회장의 개념 없는 발언의 문제를 제기했고 그는 빠른 사과를 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는 지난 2021년 9월에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의 국적자가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출발 전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입국 거절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이렇게 반한 감정까지 생기게 되었죠. 저는 한국의 입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검색해 보았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을 보이콧하자는 글에 달린 댓글 중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어요. 한국 내에 불법 체류를 하는 외국인 1위가 태국이라는 것이었죠. 이는 베트남과 필리핀보다 훨씬 높은 불법 체류율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면 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2배에서 3배 정도의 소득을 벌 수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대졸 초임의 월급이 2만 바트 정도인데 한국 돈으로 73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돈의 몇 배를 벌 수 있으니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해도 갑니다. 그래서 이들을 도와주는 브로커가 성행 중이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기도 할 텐데. 브로커들은 요청한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치기도 하고 약속한 취업 알선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태국인들이 순수하게 여행만을 하고 돌아가는 거라면 한국에서도 이렇게 까다로운 입장을 고수하지 않겠지만 관광객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불법적인 일들에 연루되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의 기강이 흐트러지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 글을 읽고 보니 한국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였죠. 태국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무조건 한국을 보이콧한 것일까요? 태국의 이런 반응에 한국인들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덩달아 태국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호텔도 굉장히 타격이 크고 다른 관광지의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파타야나 푸켓은 지금 비상사태라는 말도 있어요. 태국은 관광산업이 나라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 알지도 못한 채 한국을 부정하는 행위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기분을 나쁘게 해서 우리가 득을 볼까요? 어쨌든 한국은 태국보다 훨씬 잘 살고 힘이 있는 나라잖아요. 저는 저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개인 SNS에 이 사태에 대한 진실과 저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순식간에 댓글이 엄청 달렸는데요. 악플도 많이 달렸지만 저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관광객을 직접 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저의 의견에 적극 동참해 주었죠.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하고 불법 체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태국에서도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한국에서도 수요가 있으니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곳 태국에서 불법 체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리고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잘 해결되고 다시 한국인들의 발길이 태국에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리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의 한국 보이콧이 오히려 태국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 듯한 생각이 드는데요. 말리 씨의 바램대로 불법 체류와 범죄 관련된 일들이 근절되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의견 댓글로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튜브였습니다.